이걸 팔고 우리한테 하면은 우리한테는 더 득이지. 근데 이분한테는 득이 아니라서 그거는 하지 말라고 해. 실력자에게는 시기가 상관없이 기회를 찾을 수가 있어. 자,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 해줄 테니까 이거 깊게 생각해 보세요. 그 단톡방에는 문제되거나 이런 내용은 안 올려. 왜냐면은 그걸 보면 그 보는 사람은 그런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들거든. 혹시 안 되는 거 아니야? 이런 걱정이 생기거든. 그거는 따로 우리가 얘기해서 다 해결하면서 나가는 거지. 애를 케어를 하려면은 이게 쉽지가 않잖아. 그러니까 뭐 배변하고 먹이고 씻기고 이걸 다 하면서 잠깐 이쁜 그 순간 하루에 뭐 30분 1시간 때문에 이거 이럴까 그래도 힘들지 않게 느껴지는 거라면 삼촌은 그 이쁜 순간에만 와서 보잖아.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애를 알아서 다 케어해주고 건물 실제로 갖게 되는 분이 그 삼촌이나 이모의 역할만 해도 그 정도 뭐 이쁜 그것만 보게 하고 진행을 한다? 진행해준다? 이렇게 보면 돼. 그러면 솔직히 그렇게 하는 만큼 이제 여기서 또 뭔가 스스로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게 있는 거잖아. 당연히 있지. 그럼 내가 짓는 거랑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거랑 차이가 많이 다를까요? 그거는 이렇게 보면 돼. 생각해봐. 내 친한 친구가 도매를 해. 도매를 하면 얘가 과일을 처음 떼오는 가격이 있겠지. 이 친구가 남길 거 남기고 줘도 마트 가격이랑 최대 해봐야 마트 가격이겠지. 그거나 마찬가지야. 실제 사례로 얘기를 해주면 몇 달 전에 55억짜리 땅이 나온 적이 있었어. 근데 나는 그 땅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. 안 샀는데 그게 거래가 시장에 나오니까 60억 중반대였어. 68억인가 막 하니까 65억인가 막 그 정도의 금액에 나왔고 그 금액이 거래가 됐어. 내가 이거 처음 받았을 때 50억에 살 수 있었어. 안 산 거야. 65억이라고 할게. 65억 더 됐던 것 같은데 65억에 거래가 됐어. 그러면 처음에 산 가격이 10억 차이가 있지. 그럼 나는 예를 들어서 세금 이런 거를 빼고 얘기했을 때 사실 얘가 더 들어가지. 금액이 높으니까 취득세 더 들어가지. 55억에 사서 10억 뭐 15억 들였다고 칠게. 55억에 사서 15억 했으면 70억이잖아. 70억에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이익을 5억 했어. 그럼 75억에 팔았다고 쳐. 요거는 65억에 15억 들어가면 80억 시작이야. 근데 이거는 여러 번 해본 사람이 아니라 처음 짓는 아까 말한 그런 시행착오의 과정에 있는 건물이지. 시행착오가 있으면서도 80억이야. 본인이 땅을 사서 지었어. 80억. 그러면 어떤 바보가 너한테 팔 때는 저한테, 나한테 팔 때는 55억에 팔고 이 사람한테 팔 때는 뭐 65억에 팔면 누가 여기다 팔겠냐,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. 근데 이거는 이 시장을 몰라서 그래. 예를 들어서 뭐 홍삼품이야, 뭐 이런 그릇이야, 아니 뭐 컵이야, 이런 거는 나오면 그냥 같은 가격이잖아.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조차도 다량 사면 싸게 사. 하나 살 때랑 100개 살 때랑 다르잖아, 단가가. 건물은 많이 산다고 해서 싸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, 예를 들어서 안 팔려 2월 돼가지고 뭐 키로당 파는 건 아니지. 근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어떤 시장에도 그런 구석들은 있다는 거야. 처음에 물건이 나왔어. 처음에 물건을 받는 이 위치는 건물을 평생 한 번 사본 사람이 아니라 수십 번 사본 사람한테 건물이 제일 먼저 와. 왜?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겠네. 몰라. 불가능해. 거의 불가능해. 일반 부동산에서도 사실. 일반 부동산에 간다고 해도 그 물건이 그 사람한테 갈 일은 거의 없어. 간다고 해도 사기 힘들어. 왜냐면 어떤 부동산에서, 이거 다 부동산에서 나오는 거야. 부동산에서 물건이 나한테도 왔고 어떤 사람에게 우연히 갔다고 쳐? 이거 내가 사. 100%. 좋은 물건이면. 나는 그날 사거든. 그날 아니면 다음 날이야. 괜찮으면. 이 사람 아무리 빨라도 일주일이야. 결정하는데. 금액이 크니까. 1000억 있는 사람이 50억짜리 사지 않거든. 건물값까지 다 해서 이 사람이 거의 제일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결정을 하기 때문에 신중이라는 이름으로 시간을 끌지. 신중하다고 해서 시간은 오래 걸린다고 해서 신중은 아니야. 예를 들면 나 같은 경우는 나왔어. 설계해봤어. 당일날. 설계해보고 건축비 그날 다 나와. 그럼 결정이야. 이 사람은 설계해보는데 일주일, 견적대보는데 일주일, 또 뭐 알아보는데 일주일, 한 달 넘어가. 경쟁 자체가 안 되네. 경쟁이 될 수가 없어.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같이 와도 그 물건을 여기서 선택이 안 돼. 처음에 그리고 딱 왔을 때 아는 사람들끼리 몇 명한테만 물건이 온단 말이야. 근데 그 최전선에 우리가 있지.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에 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뭐 30개를 건물을 샀다면, 건물을 30개를 사서 철거를 하고 지었다는 말은 건물 실제로 받아보면 300개가 넘는다는 얘기야. 우리가 설계해본 게 이미 책 하나가 넘어.
설계해보고 안 사고 설계해보고 안 사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다가 어떤 건 진짜 괜찮아서 사거나 이런 상황이 됐을 거 아니야. 30개 받아서 30개 사진 않았을 테니까. 뭐 빌딩 쪽으로는 내가 최고다 이런 유튜버들 굉장히 많잖아요. 그런 분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실? 그거는 이제 사실대로 말하면 분야가 좀 달라. 중개를 많이 했다. 중개를 많이 한 사람, 나는 중개를 안 하니까. 나는 그들로부터 건물을 사는 입장이니까. 난 중개는 이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어.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잖아.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설계하거나 건설사는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일을 하게 돼 있어. 이거는 나쁘다 좋다 말할 수 없어. 내가 그걸 알고 있어야 이렇게 반드시 해달라 할 수 있는 거지. 모르면 그건 당연한 거잖아. 누구나 그건 똑같아. 중개를 많이 했다는 거는 이 사람이 많은 사람한테 유리한 건물을 줬다고 볼 수만은 없어.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닌 경우도 있을 거고.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은 건물을 사서 짓는, 그리고 내 건물도 갖고 있으니까 내 거를 하듯이, 그러니까 건물 투자자가 하는 경험을 나는 많이 해봤다는 거야. 이 사람들보다는. 그리고 강남에서 건물을 30개 이상 지어봤다? 뭐 오프라인은 있겠지? 있을 수는 있어. 뭐 나이가 나보다 한 몇십 살은 많을 거야. 실제로 있다면. 유튜브 상에는 없어. 만약에 있다면 내가 알아, 그 사람을.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걸 알 수밖에 없어. 30번 이상 자기가 시행을 해봤다, 건물을 철거를 하고 지어봤다, 그리고 임대관리까지 다 한다? 없어. 실제 투자자의 경험을 나처럼 많이 해봤다, 전체적으로. 그리고 동시에 건물을 뭐 9개씩 지어본다? 이런 경험 한 사람 한 명도 없어. 그럼 내가 모를 수가 없어. 뭐 지방에서는 몰라. 강남에서는. 적어도 강남에서 지금 현재 근생 건물 9개 짓고 있어. 누가? 나밖에 없어. 훨씬 더 큰 뭐 몇천억짜리 건물 짓고 뭐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어. 그렇지만 이렇게 여러 현장을 동시에 하고 있다? 그리고 몇천억짜리는 이미 그 뭐 단계를 넘어간, 뭐 물론 우리 채널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, 보시는 분들 중에 그 정도 건물 짓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동시에 9개 건물 짓는다? 난 본 적 없어. 얘기 들은 적도 없어. 우리가 많은 부동산들을 상대하지만 한 번도 없어. 지금 요새 시장 굉장히 안 좋은데 지금도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래가 있나요? 거래가 엄청 줄었어. 줄긴 줄었겠지만.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, 돈이 많은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사람 심리는 똑같다. 그 일에 대해서 전문적이 아니면 외부 요건에 흔들려. 금리가 올라가니까 건물을 갖고 있어도 팔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. 괜찮은 건물인데 저거 팔 이유가 전혀 없는데? 이제 상담 오는 사람 중에 그래. 실제로 현실적으로도 문제가 없어. 돈을 잘 벌어. 근데 금리가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. 이 얘기를 왜 했냐면, 금리가 올랐어. 그러니까 지금 건물을 예를 들어서 팔려는 사람들은 그대로 있어도 살려는 사람은 줄어서 거래가 별로 안 돼. 그렇다고 해서 건물 호가가 떨어졌냐? 그렇지는 않아. 엊그저께 영상 그 댓글에 보니까 저 사람은 금리가 높던 상관없이 건물 사라고 한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야. 실력자에게는 시기가 상관없이 기회를 찾을 수가 있어. 지금 상황에도 괜찮은 건물은 사야 돼. 근데 그 괜찮은 거의 기준이 뭐냐 자꾸 물어볼 수 있는데, 그거는 건물마다 달라. 내가 봤을 때 85억짜리 건물인데 120억에 나왔어. 그럼 안 사. 85억짜리인데 한 87억에 나왔어. 사. 얘기를 잘해서 조율을 해가지고 사. 자,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 해줄 테니까 이거 깊게 생각해 보세요. 금리 지금보다 2배 된다고 칠게. 그 2배가 몇 년 갈까? 5년 갈까? 10년 갈까? 그렇게 간다고 예상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. 그건 거의 천재지변 수준이라고 봐야겠죠. 얼마 전에 우리가 유튜브 저희 채널 커뮤니티에 설문조사한 거 한번 보세요. 그 설문조사에 뭐가 했냐면 2022년에 100억짜리 건물을 사면 2027년 5년 뒤에 얼마 될까 물어봤어. 그래서 내가 1번 50억, 2번 100억 그대로 간다. 3번 150억, 4번 뭐 200억, 5번 250억 이상 했어. 100억 그대로 가격 안 오른다랑 떨어진다가 20몇 %였어. 나머지는 다 오른다야. 이건 바람이 담긴 거 아니에요? 건물 산 사람이 눌렀으면 바람인데 거기 14,000명이 건물주인은 아닐 거야. 예상을 한다는 거지. 예상을 한다는 거야.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1년 정도 금리 2배 된다고 쳐. 그러면 그거를 본인이 살 건물 금리 2배면 그 내야 될 이자 금액이 있을 거야. 그 금액 내가 감당돼야 안 돼가 관건이야. 임대료를 해서 이게 대출 금리를 상쇄하지 못하면 사면 안 된다. 그럼 안 좋은 건물이다.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. 그것도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. 건물을 다 신축을 해놓고 임대가 짱짱하게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그거 사기 좀 그렇지. 건물이 오래됐어. 리모델링 해야 돼. 그럼 그 건물은 사도 돼. 리모델링 했을 때 수익률이 상승할 테니까. 아니면 5층으로 지을 수 있는데 이제 2층 돼 있는 건물들.
신축. 그러니까 신축을 기준으로 그걸 따져봐야지 그냥 그 기준으로 말하면 그거는 맞지 않아. 그리고 건물 가격은 선행하고 월세는 후행한단 말이야. 건물 가격은 이번 달 다음 달 10억 차이 날 수도 있지만 월세는 그렇지가 않아. 이건 시간이 가면서 천천히 오른단 말이야. 근데 건물 수익률 강남 떨어졌잖아. 근데 이 수익률에서 차지하는 가격과 월세라고 치면 월세가 이렇게 못 올라간단 말이야. 점진적 상승했어. 코로나 끝나고 작년 말 올해 초에 거의 15%뭐 이 정도 상승했어. 지금 조금씩 더 오르고 있는 것 같아. 그러면 얘는 천천히 올라가니까 눈에 안 띄어. 예를 들면 최근 3년 동안 건물 가격이 두세 배 됐어. 강남 기준. 제가 말하는 건 다 강남 기준이에요. 아닐 때는 따로 얘기해 줄게요. 그러면 자, 건물 가격이 최근에 2, 3년 동안 두세 배가 됐는데 이전에는 어땠을까? 5년에 두 배는 됐어. 사람들이 몰랐어. 왜? 5년에 두 배는 점진적 상승이야. 근데 최근에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눈치를 막 채고 막 뉴스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주택에 대한 투자를 못하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건물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졌고 건물 가격이 오른다는 거 알고 쉽게 말하면 수요자가 더 많아지기도 했고 막 올라가는 거 보고 코로나라서 이 건물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올라가고 이러니까 막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뭐 수익률이 어쩌네 저쩌네 이렇게 하게 된 거지. 근데 5년에 두 배 됐다는 거는 월세도 그만큼 차곡차곡 올랐다는 거야. 근데 지금 월세 올라가는 거는 이전이랑 비슷하고 얘는 이렇게 올라가니까 어느 정도 비율에 맞게 갈 거란 말이야. 물론 이게 뭐 택도 아니야. 그러면 그때는 건물 가격이 정체될 텐데 이거는 전체 시장이 정체가 아니라 그런 건물은 정체야. 지금 시기에도 괜찮은 건물이 있고 아닌 건물이 있어. 좋은 시기에도 괜찮은 거 있고 안 좋은 게 있어. 모두가 돈 버는 시기, 주식이 막 올라갈 때 다 돈 버는 게 아니잖아. 올라가는 주식 그럴 때도 역행하고 떨어지는 게 있고 다 떨어질 때도 올라가는 게 있고 그러면 주식을 잘한다고 치면 그런 것들을 잘 선택하는 게 실력인 거잖아. 그러면 그 사람에게 지금 불장이니까 하면 안 돼. 지금 다 하니까 해야 돼. 이게 아니잖아. 상관없이 나는 하는 거야. 그중에 내가 잘 찾는 거야. 이게 실력. 이거나 똑같아. 건물 시장에도 안목이 있으면 언제라도 사는 시기야. 임대료 수준이 강남 몇 프로라고 하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거든. 그 와중에 괜찮은 거 찾는 거. 이전에 내가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200억짜리 빌딩인데 누가 250억에 샀어. 바가지 썼어. 잘못 샀어. 근데 얘 270억 됐어. 20억 벌었어. 그럼 이건 실수인가? 잘못한 건가? 그건 아니잖아. 더 벌을 수 있었는데 덜 벌었다잖아. 어쨌건 플러스가 됐잖아. 근데 사람 마음이 다 200억짜리 200억에 사고 싶지. 근데 250억에는 죽어도 못 사겠다 이거지. 근데 플러스가 된다 안 된다로 보면은 이걸 한다고 해도 이 사람이 손해보는 건 아니잖아. 덜 이익이니까. 그러니까 괜찮은 걸 찾아서 정말 최고의 건물을 아니면 안 사겠다고 하면은 그거는 나처럼 경험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난 그래도 요 정도 선에서는 사는 게 괜찮을 것 같아 하면은 지금이라도 그런 걸 찾아봐서 하는 게 맞다는 거지. 이게 더 신중하고 아까 이제 신중이라는 말로 시간을 끈다고 했는데 이럴 수밖에 없어 사실은. 처음 하는 사람은. 인생 최대의 투자거든. 가장 많은 금액. 내 인생에서.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에 넣었다가 잘못되면 큰일 날까 이것 때문에 결정을 못하는 거야. 그럼 팩트를 찾아봐야 되거든. 우리 채널은 부동산 팩폭이잖아. 이제 팩트를 찾아놓고 거기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. 이 사세로 그대로 갖고 간다면 이 건물 임차 구성을 알아봐야지 당연히. 그리고 임대료 당연히 받아보겠지만 그 임대료가 적정 임대료인지 확인해 봐야 돼. 그럼 내가 이거를 임차인들이 바뀔 때 올라갈 수 있는 구석이 어느 정도인지 본인이 확인해 봐야 돼. 지난주에 상담 오셨던 분한테도 얘기해 줬는데 한 층씩 임대라면 그 정도 규모의 사무실을 근처 가서 구하면 돼. 그럼 한 열 몇 개 보잖아. 이 임대료가 맞다 틀리다 알아. 적어도 몇십억 몇백억짜리 건물 사면서 그걸 안 하지. 안 해. 내가 그거 잘 알아. 내가 핸드폰 하나 사거나 컴퓨터 살 때도 검색 겁나 하잖아. 근데 이거는 검색으로 안 되거든. 직접 가봐야 되거든. 진짜 그게 발품인 거지. 이거 확인해 봐야 돼. 실제 그렇게 될 수 있는지. 사고 나서 안 되는 경우도 있어. 곤란한 경우도 있고 돈이 훨씬 더 드는 경우도 있고. 그럼 그때는 누가 책임져? 본인이 책임져야 돼. 중간에서 누군가가 아무리 얘기해줬어도 이 사람은 그걸 책임져주는 역할은 아니거든. 건물 지을 때 마찬가지야. 직접 그렇게 하면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지. 사실은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중에 시간이 넉넉하게 많은 사람들이 드물거든. 그래서 돈이 있어도 뭔가를 하기에 부담스러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쪼개서 작은 거 이거저거 하고 금융상품 쪼개서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리고 원금은 안 잃을 만한 것들로. 그리고 요 정도는 잃어도 크게 상관없는 투자들을 하게 돼. 1억은 잃어도 그래도 괜찮아 하면서 이걸 여러 개 하는 거야. 근데 나중에 하면 돈이 안 되지.
그리고 그거를 돈을 많이 벌어도 그런 걸 알아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상담을 찾아오는 거야. 누군가에게 믿고 맡기고 내가 이 정도를 맡겨서 그만큼 확실하게 판단해주고 건물이 세입자가 정말 좋아할 만한 건물이 지어지고 나는 그런 건물의 주인이 되고 싶어. 근데 나는 내일에 훨씬 더 신경 쓰고 그거는 전문가가 진짜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어. 자기 것처럼.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야.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역할을 해주고 이분이 그런 건물의 주인이 되게 해주는 거지. 한 개 말고 이제 그 이상 만족도가 있어서 또 하신 분도 있어요? 8년 됐다고 했잖아. 내가 건물을 하나 하고 두 개 사기에 돈을 모으고 있는 분들은 많아. 만족도가 있던. 당연하지. 이때 하나를 할 때 다 거의 있는 돈에 전 재산을 투입하거든. 그러면 두 번째 건물 사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지. 지금 돈을 모으고 있는 분들이 많아. 그래서 두 번째 건물을 대기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. 좋지. 좋지. 근데 내가 이게 우리를 통해서 건물을 갖게 된 분들은 건물주가 된 분들은 신경 쓴 게 요만큼도 없었어. 우리가 다 알아서 했거든. 그래서 10년 늙는다가 뭔지 모르고 무슨 신경을 써야 되는지 몰라. 전혀. 그런 경험이 없어. 그리고 결과물만 갖게 된 거야. 우리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그런 것들은 계속 해줄 수 있단 말이지. 내가 죽지 않는 이상은. 난 이렇게 생각해. 투자 왜 하는 거야? 돈 벌려고 하는 거야. 그치? 돈을 벌려고 하는데 내가 그걸 하면서 힘이 너무 들거나 괴롭거나 이러면 이거 한 번 하고 다시 안 한다? 근데 이게 편했어. 그럼 돈만 모아서 자꾸 두 개, 세 개를 하게 돼. 우리가 해주는 역할은 그거야. 누구를 만나도 자기들 위한 얘기만 하고 자꾸 건물을 떠넘기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나를 진짜 위한 결정을 하고 싶다. 근데 나는 아는 게 없어. 나를 위해서 누군가 다 알고 있는 사람이 판단하고 실행을 해줬으면 좋겠어 하는 분들이 오는 거고 내가 그걸 해주는 거야. 누군가가 우리에게 의뢰해서 건물을 짓게 되면 난 돈을 벌어. 근데 내 입장으로 얘기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. 그 사람 입장으로 얘기를 해줘. 하는 게 맞다 안 맞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.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. 실제로. 강남에 건물을 갖고 있었어. 그래서 이제 이걸 팔고 다시 하고 싶었는데 또 이거를 팔면 안 돼. 왜? 좋아요? 근데 자기 건물 자기가 좋은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. 그건 뭐냐면 상속. 모르는 경우가 있어. 근데 그거를 팔지 않아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. 근데 이제 이걸 팔고 우리한테 하면은 우리한테는 더 득이지. 근데 이분한테는 득이 아니라서 그거는 하지 말라고 해. 이걸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득이다. 어떤 사람들처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만히설로 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욕먹는 일이고 나는 돈보다는 욕먹는 게 난 더 싫어.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경제활동의 끝은 경제적 자유를 원하는 거잖아. 경제적 자유의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거는 건물이거든. 누가 뭐라 해도 그건 건물이야. 여기서 말하는 건물은 강남 건물입니다. 네. 강남 건물이 경제적 자유의 끝에 있어. 이걸 추구하는 건 당연한 거야. 그래도 나는 내 워라밸 알겠는데 경제적 게임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휴식이 있고 취미가 있고 뭐가 있고 그러면 일의 영역은 경제적인 부분을 추구하는 거니까 경제적인 부분에서 강남 건물을 사는 게 최고 마지막 단계란 말이야. 그러니까 이걸 추구하는 건 맞아. 근데 이걸 추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. 똑같은 돈을 벌어도 누구는 건물을 최종적으로 사게 되고 누군가는 건물 근처에도 못 가보는 사람도 있어. 똑같은 돈을 벌어도.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것도 똑같고 본인이 버는 돈은 똑같아도. 신기한 일이지. 누군 사고 누군 왜 못 사? 그럼 이 사람은 나중에 편안하고 이 사람은 끝까지 계속 일해야 돼. 그러면 그 댓글에서 소장님 금리 상관없이 맨날 살아야 된다는 건 약간 오해니까. 실력만 갖춰지면 그거는 시기와 상관없어.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실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. 그리고 본인들이 실력을 갖춰서 하거나 아니면 찾아와서 저를 통해서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이라면 저는 얼마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해. 근데 아까처럼 괜찮은 거 팔아서 엉뚱한 걸 사게 되는 이런 상황을 겪으면 안 되겠지. 그건 안목이 없는 상태에서는 뭐든 하면 안 되지. 요리를 못하는데 칼질을 못하는데 잘 드는 칼 들고 요리한다고 설치면 그건 손 자르는 거잖아. 근데 밥을 해서 먹어야 되고 사 먹을 데가 없으면 요리하라고 하는 건 맞잖아. 그러면 이걸 연습을 하거나 나무칼로 연습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맞잖아. 그 얘기를 하는 거지. 네, 좋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. 제가 현장 가서 또 하나씩 보면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